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저 제5판 형법청론 제1회독 제48페이지 제2장 형법의 한계와 제한 하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2장 형법의 한계와 제한 1번에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법익 보호를 위해 요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가운데 가장 날카로운 최후수단이므로 형법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내용적 측면에서도 일정한 한계 내지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형법의 형식적인 한계를 긋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이고 형법을 내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이다. 제1절 형법의 형식적 한계와 죄형법정주의 로마자 1번의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영역 1번의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죄형법정주의란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 행위자의 행위 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인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는 오늘날 국가가 형벌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범죄에 대응함에 있어 형벌권의 남용과 과잉을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원칙은 가벌성 자체뿐만 아니라 형벌의 종류와 정도도 범죄 행위 전에 미리 성문화된 법률에 확정되어 있어야 함을 뜻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치국가 원리와 마찬가지로 국가 형벌권의 발동 근거인 동시에 한계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슬로건은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을 통해 규정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문자적 의미에 불과하다.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형법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바 성문법률주의, 명확성 원칙, 유추금지 원칙, 소추금지 원칙이 이와 같은 형식적 요건들이다. 49페이지 2번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 및 영역 죄형법정주의는 절대국가 시대에 자영되었던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 및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이념적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이념의 신장에 토대가 되어 있었던 계몽주의 내지 인권사상이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절대왕정에 도전하는 시민계급의 부상과 함께 시민권의 절차적 보장이 회시가 된 1215년 영국의 대헌장을 위시하여 1628년에 권리청원, 1638년에 권리장전, 1776년에 버지니아 권리선언 등에서 오늘날 죄형법정주의의 맹아가 싹 터나왔다. 1787년에 미국 헌법, 1789년에 프랑스 인권선언, 1794년에 프로이센의 일반란드법 등에서 형사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나 유추금지 등과 같이 오늘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내용에 이루는 원칙들이 직접 성문화되었고 1810년에 나폴레옹 형법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최초로 형법전에 규정되었다. 이 외에도 1871년에 독일 제국 형법전, 1910년에 바이마르 헌법, 1948년 세계인권선언 등에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천명되어 있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직접 간접의 규정을 두고 있다. 로마자 2번에 죄형법정주의 이론적 근거, 법적 근거 1번의 이론적 근거 사적 복수를 철폐하는 국가 형벌권 제도 하에서 형벌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형벌부과의 요건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부과되는 법효과의 종류 및 양을 미리 성문화된 규정을 통해 예고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는 50페이지 입법부가 만든 형법의 반경 내에서만 가능하게 되고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형벌권이 형사될 경우 사후통제의 수단으로서 다시 사법부의 심사를 받게 되었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의 입법작용, 행정작용, 그리고 사법작용이 각기 분리되어 있을 때, 즉 삼권분립하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 원리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삼권 분리 원칙이 죄형법정주의의 이론적 뒷받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형벌 예고 방식이 이론적 토대 마련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포이에르바흐의 심리 강제설이다. 규범 수범자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 범죄 예방의 효과를 달성하려면 형벌의 부과 조건과 적절한 형벌의 양을 미리 예고하기 때문이다. 2번의 법적 근거. 이에 따라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1항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완처벌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였고, 형법 제1조 1항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로마자 3번의 죄형법정주의의 실천적 의의. 1번에 입법자와 법 적용자에 대한 헌법의 요청.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법률은 헌법상의 원칙으로 천명되어 있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위헌법률이 되어 형법의 영역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입법자는 입법 과정에서부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 형벌을 만들어야 하고, 형법 적용자도 적용될 법과 형법이 죄형법정주의에 유리될 소지가 있는가를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 2번에 국가형벌권에 대한 통제 요건의 요구. 형법의 적용에 대해 모든 시민들이 예측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단순히 범죄와 형벌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형법의 남용과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담고 있는 법률의 모습 및 내용이 구체적으로 51페이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오늘날 광범위하게 합의된 내용이 있다. 그것이 형법이라는 법률에 대해 요구되는 조건들, 즉 이하에서 설명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것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